그런데 투자를 하지 말고 다 옮기라가 아니라요. 이 옵션의 매도 비중을 0에서 100%까지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12월 27일인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2025년도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마도 다음 영상은 제가 내년에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로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이번 주는요,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도 조금 잠잠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확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확 급등해 있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조금 잔잔한 편이었죠. 그러면 이번 주에 이러한 주요한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내년에는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조금 다른 섹터도 늘려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디보 ETF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디보의 형제격인 한국판 QDIVO ETF가 나와서 오늘 이 ETF도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가격의 추이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단연 돋보이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가격인데요. 지금 금가격은 전고점을 뚫고 조금씩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밤 시장에서도 또 최고점을 찍은 상황이고요. 지금 금가격이 이렇게 올라주는 이유가 연준에서 QT 종료를 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원인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열릴 것 같잖아요. 트럼프의 최측근이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고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그와 반대에 있는 금은 강세로 갈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 올라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하고 물가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금에 투자하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금 외에 미국의 증시라든지 미국의 장기 국채도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올라줬던 이유가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GDP 성장률이 4.3%로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이 GDP 지표가 발표가 되자마자 미국의 증시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가격이 모두 이렇게 올라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달로 놓고 보자면요,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미국의 장기국채가 그렇게 올라준 건 아니고 횡보한 수준 정도라고는 볼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GDP라든지 지난주부터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GDP와 같이 발표되는 소비 지표를 봐도요, 직전보다 훨씬 높게 발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의 고용은 둔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면서 이게 소비의 감소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지표에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미국의 성장과 관련된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양호하게 발표가 되는 것은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섣불리 자금을 회수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내년의 뷰를 봤을 때는 내년에 주식에 투자를 해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AI주의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AI 기술주보다는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골고루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판 디보 ETF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렇게 커버드콜 ETF를 설명하면서 제가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커버드콜 ETF더라도요, 투자하는 기초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든지 장기 채권이라든지 금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 지표를 안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약간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주에서 금융주라든지 산업재 관련된 주식에 분산해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의미가 기술주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투자를 하지 말고 다운기라가 아니라요. 골고루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미국의 성장과 관련된 커버드콜 ETF도 추가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한국판 QDIV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판 디보 상품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형제와 같은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ETF인 디보 ETF하고 QDIV ETF는요, 운용사가 모두 앰플리파이 운용사입니다. 자문사는 CWP이고요. 여기 이름 뒤에 보시면 운용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두 ETF 모두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입니다. 디보랑 QDIV ETF와 동일하게 동일한 운용사와 동일한 자문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운용해주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액티브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액티브가 붙어 있는 ETF는 매니저에 의해서 조금 더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용해줄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융이라든지 산업재의 비중이 조금 더 큰 ETF고요. 자,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이 IT라든지 통신 서비스에 조금 더 비중이 큰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주 쪽의 비중이 조금 큰 사람들은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쪽으로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 기술주의 비중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ETF의 성격을 나누자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은요, 비교지수가 S&P 500이고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은 비교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예요. 자, 벌써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 배당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상품이고요. 미국 성장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해주는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기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를 제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를 주로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들과 차이점이 뭘지가 조금 궁금했던 거죠. 먼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ETF는 한국판 QDIV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보는 그간 성과를 우수하게 인정받고 있는 ETF예요. 그러면 우리가 QDIV도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 보면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 ETF도 앞으로 성과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QDIV를 비롯해서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들과 한번 성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파란색이 QDIV인데 여기 그래프 성과를 보시면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 성과를 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 큰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 커버드콜, 타겟 커버드콜이라는 ETF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비교해드린 이 두 상품이 고정 커버드콜, 타겟 커버드콜 상품인 거죠. 고정 커버드콜은 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하는 거고요. 타겟 커버드콜은요, 매월 주는 월배당을 고정해놓고 그 월배당 금액에 맞춰서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유형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액티브 커버드콜인데요.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이 옵션의 매도 비중을 0에서 100%까지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디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티브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데요. 디보의 성과를 보면은 연 8% 정도의 배당을 하면서 주가 상승은 90% 넘게 지속적으로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DIV도 역시 그러한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채널에서는 주로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그 자산들이 바로 주식이나 금이나 미국의 장기국채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했을 때 내년에 조금 유망해 보이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성장주를 기초
기초 자산으로 해서 월 배당을 해주는 ETF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ETF가 좋아 보이고요. 미국 성장주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신 분들은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은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금은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우리나라에는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상품이 이 상품 하나죠. 그리고 미국 장기채 커버드 콜은 환해지형과 환노출형을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성량을 지니신 분들도 있으시죠. 안정성량을 지니신 분들은 솔 CD금리의 머니마켓 액티브 ETF 하시면 또 월배당이 나옵니다. 이 ETF는 정기예금보다는 월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예금 하실 분들은 솔 CD금리 머니마켓 액티브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번 주에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수치가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내년에 증시가 떨어질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 컨센서스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동안 기술주가 조금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해서 다른 산업재에도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기술주를 전부 빼서 다른 배당주로 가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도 여전히 기술주가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 기술주에 아직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판 디보 ETF하고 한국판 큐디보 ETF를 소개를 해드렸죠. 한국판 디보 ETF는 지금 성과가 인정된 ETF입니다. 큐디보 ETF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그대로 자문을 받아서 운용해주는 상품이 이 두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상품은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액티브하게 또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덕분에 꾸준한 월배당을 주면서도 주가 지수의 상승분을 꽤 높게 거의 따라가는 성과를 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